그러니까 학종은요, 이 아이들을 보면 정말로 아이들이 능력이 있다라고 능력이 있는데 얘네들이 보통 때 이 마음을 안 열어요. 그죠? 이것들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안 열어요. 특히 엄마 아빠에게 마음을 잘 열면 좋겠지만 잘 여는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잘 마음을 안 열어요. 또 이 아이가 엄마보다 조금 더 많이 알면 또 집단에는 많이 한다고 또 엄마 아빠를 무시하기도 할 거고요. 속으로든 겉으로든 막 좋아요. 어찌됐건 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호입니다. 오늘은 8월 21일 수요일이네요. 제가 최근에 지난 1년 동안 그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학생들을 만나면서 또는 우리 학부모님들을 만나면서 또는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이제 강의 중에 이렇게 보면 또 나중에 질문 나오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또 잠깐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할 때 보면 도대체 예전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대학을 다닐 때는 입시가 쉬웠죠. 그죠? 성적으로만 어쨌든 그때 학력고사였나요? 어쨌든 성적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결정이 되었었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결정이 되니까 그게 옳든 그르든 떠나서 일단 다 지금으로 말하면 수능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적대로 대학을 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안에서도 보면 이제 전략을 잘 짜서 조금 더 높은 대학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 입시, 지금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도통 모르겠죠. 그죠? 저도 잘 모릅니다. 저 역시도 이제 매번 입시를 다루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안다는 것이지, 아마 선발하고 있는 대학도 대학이 어떤 원칙은 갖고 있지만, 선발하는 입학사정관도, 이 정도면 합격하겠네인 것이지,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평가한다는 것은 없죠. 그죠? 다만, 비슷하게는 평가가 되겠죠. 왜냐면 같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건 역시 그 대학 입학사정관이라면, A 대학 입학사정관이라면 A 대학 거만 알게 되는 것이지 옆에 B 대학, C 대학 거까지는 자세히 모를 겁니다. 다만 우리 학교에 오면 이런 정도라면 합격시켜 주겠네, 이렇게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이 나왔잖아요. 그죠? 매우 재밌는 전형입니다. 근데 이런 전형은 꼭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은 우리나라만 있지만 특기자 전형 같은 거 있죠? 바둑의 유명한 중국의 유명한 커제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것도 선수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바둑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가 최근에 칭화대학 갔다고 그래요. 칭화대학이라고 중국 베이징 대학과 어깨를 견줄 만한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에 신입생으로 입학했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닌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바둑만 잘 둬도 이제 그 대학에 합격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조금씩 다 있지만 우리처럼 특별한 그런 것들은 우리는 예를 들어 축구 같은 경우 특기자 전형이죠. 체육 실기 전형, 체육 특기자로 해서 이제 뽑아가는 아주 유명한 선수, 야구든 축구든 농구든 이런 경우나 볼 수 있는 거에 이제 바둑도 이제 적용이 돼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저희처럼 3년간의 기록, 정확히 얘기하면 2년 6개월간의 기록을 통해서 학생들을 평가해서 가는 전형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이게 원래는 이게 입학사정관제였다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뀐 거였기 때문에 바뀌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매우 잘 만든 전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우리 학부모님들이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힘들게 하냐라고 하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산업사회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일컬어질 만큼의 이 산업화가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거죠. 산업화와 정보화가 이게 총체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AI라는 것도 나오고 뭐 별의별, 그죠? 그러니까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이 펼쳐지게 되는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이 지금의 이제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답이 없는 거거든요. 답이 없는, 그러니까 정답이 없이 각자가 각자의 노력으로, 각자가 보여진 열정으로 그것이 집합체가 돼서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냉정한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흥미롭고,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다음 미래 세대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잘 사는 나라가 된다면, 또는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새롭게 펼쳐지는,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에 어떤 리더 그룹이 된다고 하면 현재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런 역할을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학교 입시는 미치는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 입시가 바뀌었다는 말은 중학교에서의 공부 방법도 바꿔지는 거고, 초등학교 때의 공부 방법도 바뀌어지는 거고, 유치원 때부터의 교육도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미치는 범위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넓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 분위기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 보면 실패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전에 우리가 그 연구 개발비로 투자하면 보통 선진국의 경우에는 OECD 국가의 경우에는, 선진국이라기 좀 이상하네요. OECD 국가의 통계를 보면 성공률이, 연구에 대한 성공률이 24% 이 정도 되는데 한국은 90%가 된다. 이게 과연 그런 성공이 제대로 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의견들이 최근에 이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생겨서 현장 시찰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 가면서 이제 들어보면 그런 문제가, 우리가 비록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낮추라는 말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연구를 좀 해보자, 이런 얘기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제 한 아빠가 댓글에 보니까 물론 대학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반고를 다녔고 페이지 수가, 학교생활 기록부의 페이지 수가 32장이나 되고, 또 아빠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매우 썩 괜찮은 아이였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리고 실제로 32장 정도면 썩 괜찮은 그죠? 그거는 맞습니다. 다만 어떻게 입시 전략을 짜왔는지, 아니면 원하는 대학이 어디였는지 모르지만 현재 재수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파이팅을 보내드렸습니다만, 응원을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이 정답이 없어요. 다만 이렇게 정답이 없다 그래서 어떤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답이 없느냐, 또는 과정에 대한 뭔가 어떤 힌트가 없느냐, 이런 건 아니죠. 그런 정답은 없지만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일련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도대체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얘기하면서, 또는 우리 선생님들도 늘상 궁금해하죠. 대학마다 과연 다른 게 무엇이고, 도대체 뭐가 달라서 이렇게 얘는 떨어지고 얘는 붙고 이러는 것이냐. 그러니까 교사들도 이렇게 생각할진데, 당연히 학부모도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정보가 그 교사에 비해서는 적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좀 전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입학사정관들 역시 자기네 학교 것만 알지 옆에 학교가 그 애가 떨어졌다고 이상하네, 이 정도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걔가 왜 떨어져요? 근데 우리 학교 오면 합격시켜줄 건데, 이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옆에 대학 거는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것이 뭐냐에 대한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그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라는 책을 쓰면서 이것이 거의 답과 같은 거다라고 했지만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현재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댓글 다는 거나 전화 오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상당 부분 많이 이제 알고 접근해 간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것을 뭐 새롭게 개정해서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 뭐 이런 게 있지만 이것은 이걸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그죠?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더 만들 게 없어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부 교과나 수능의 경우에는 일단 공부를 하는 거죠. 그것이 뭐 독서를 많이 했든 아니면 뭐 문제풀이를 많이, 어쨌든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대입에서 주요하게 결정이 될 수 있는 사항,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내신 성적에 비해서 월등히 더 높은 대학도 갈 수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하면 그런 활동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를 정확히 알아서 준비한다면 당연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써줘도 잘 이렇게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써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이거는 아이들이 준비해 가면서 자기가 옆에 놓고서 매년 학년에 올라갈 때마다 옆에 놓고서 이렇게 체크해 가면 됩니다. 그런데 또 벤치마킹도 하고요. 복사해서는 안 됩니다. 벤치마킹 하면 좋겠죠. 이렇게 가면 이것으로 뭐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에게 제가 늘상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그 학생들이 다 제가 쓴 책을 다 본 것도 아닐 테고요. 또 이전에는 제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책도 많이 썼지만 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책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였지? 공신학습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모를까봐 그 공부하는 방법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동안에 나왔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인터뷰를 통해서 알았던 대학생들의 어떤 것들, 너는 공부를 어떻게 했니? 근데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 너는 동기부여를 어떻게 했니? 뭐 이러면서 만들었던,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와 학습 방법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은 공신학습법이라는 책이 있죠. 이렇게 해서 만들었지만 또 강의를 가다 보면 또 만나는 학생마다 여전히 같은 것을 고민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전히 학생들은 대입에 대해서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정시가 있으며 교과는 어떻게 가는 거고 학생부 종합은 어떻게 가는 거고 논술은 어떻게 가는 건지 대부분은 압니다. 근데 이렇게만 알고 있지 그 내부에 숨겨져 있는 구체적인 사실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창체 활동하고 동아리 활동하고, 물론 선생님이 안 한다고 해서 본인이 한다고 해도 동아리 활동 그냥 그렇게 하죠. 근데 여기서 동아리 활동을 보면 사람들은 전공적합성이라는 단어 때문에 다시 또 자기 전공과 관련한 것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화학 가면 화학 동아리만 생각하는 거고, 물리 동아리면 물리반 동아리가 있든 또는 실험반 동아리가 있든 이런 것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주는 근본적인 의미,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대로만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제가 참 이거 답답하다. 아니 이렇게 책을 써줘도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짧게 한두 마디로 언급해서도 많이 써 있거든요. 그 앞쪽에 보면. 근데 또 여전히 같은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이렇게 잘못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또
성적 때문에 비관하게 되고 성적 좀 떨어지면 어때요?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성적 떨어지면 아이쿠 나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불가능해 뭐 이렇게도 하고 또는 어찌어찌 하다가 지난번 제가 영상에도 있었죠. 미대 간다는 아이 얘 영상에 보면 저 1학년 때인가 언젠가 어찌어찌 지금 올해 3학년인데 어찌어찌 하다가 3학년이 아니고 2학년이었나? 그것도 까먹었습니다. 제가 까먹는 게 정말로 많아요. 이게 워낙 그 매일매일 쏟아지는 기사 꼭 그 입시 것만이 아니라 어쨌든 너무 많아요. 잡지 기사도 그렇고요. 월간지 기사도 그렇고 월간지 기사에서 다루는 것들도 뭐 정말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나침반에서 다루는 것들이 너무 넓어요. 역사, 과학, 사회, 정치, 경제, 인문학, 철학, 정말로 많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다 쓰냐 이런 거 아니고요. 직원들이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어떤 다루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그 학생 학년을 까먹었는데 그 학생도 1학년 때인가 한번 무단결석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무단결석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망쳤구나. 나는 이제 학종은 안 돼. 그래서 근데 아이가 성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격도 좋고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제가 이뻤다는 말은 그 아이 얼굴이 잘생겼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행동이나 마음 씀씀이나 태도나 이런 거를 보니까 매우 썩 괜찮은 학생인데 저는 이제 학종은 안 돼요 라고 해서 이렇게 학생부 교과에 수능 최저가 있는 걸로 가려고 한다라고 그때 이화여대 간다 그랬나? 어찌됐건 그런 목표로도 가능한 정도의 아이였습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를 보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준비하려는 책들을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서 한 3, 4주 전부터 준비를 해서 책을 물론 그 이전에 이제 1년 내에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책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좋을까 또는 학부모들을 위해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한 학부모님 우연치 않게 알게 된 지금 백전불태를 보고 또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도 보고 했던 한 학부모가 자기가 이게 뭐라고 하죠? 글로 써가지고 그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게 있어서 우연찮게 봐서 연락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그분에게 지금 학부모를 위한 어떤 책을 아이들 자녀 교육과 관련한 책을 현재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올해 말 정도에 또 책을 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이런 강의를 아이나 학부모 또는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들을 한번 좀 직접 써야 되겠다 해서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금, 토, 일일 날 그동안에는 이제 목차 정리를 쭉 해놓고 나서 이제 일정 부분 그러니까 한 반 정도, 한 3분의 2 정도는 그동안에 제가 말했던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역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다 맞춰놨는데 이제 끌림이 없는 거예요. 책이. 그래서 끌림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제목을 정리하고 보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지금부터 제가 할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데요. 강의를 하면서 제일 많이 학생들이 이거를 잘 못하는구나, 잘 모르는구나 라고 느꼈던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 경기 규칙도 모르고 뛰는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우리가 대입을 준비하면 예전에는 입시에 대해서 이렇게 어쨌든 개수를 많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도 이 경기 규칙을 아는 거죠. 시험 점수 높게 나오면 좋다라고 하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경기 규칙을 정확히 모르고 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내용 말고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요런 내용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것과 관련한 글을 특별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의 문제 또 학부모들의 문제 또는 학교의 문제가 뭐가 있는지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가 글을 이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외에도 또 있다고 하면 관련된 것을 쓰도록 하겠습니다.